작년에 우리 시가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룬 성과들입니다. 연말에 10대 뉴스 이렇게 해서 다 보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게 다 우리 시민들,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어필해 주시고 해서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철강 산업을 계속 보도하는 것 이외에 2차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디지털과 같은 산업 구조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2차전지와 수소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오나 AI, 디지털은 어떤 거점 사업, 앵커 사업을 유치해서 확실한 기반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또 크게 미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에너지법이 올 6월 달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역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공급하느냐, 탈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수도권 못지않는 정규 여건을 갖추는 교육이나 의료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나간다 하는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 메가클러스터 구축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프라와 그러니까 공업용수, 전력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까지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금보다 배 이상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기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해수 담수화 이쪽 부분을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블루밸리 2단계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바닥까지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를 확실히 조성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리사이클링 문제, 재이용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환경부 장관이 와서 같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기공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실 있게 거기에 연구소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가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수소 부분은 작년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유일하게 수소산업분야에서 우리 시가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 확충을 해나가면서 수소 특화단지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양극재 소재 특화단지처럼 우리 시가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도 확실한 경쟁력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관련 기업들 70여 개 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저쪽에 장흥동에 충교소, 대형 충교소를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16개 이상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서 완전한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겁니다. 관련된 기관과 기업이 더욱더 집적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그 포스트에게 바이오 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융합기술산업지구 그런 쪽을 지금 준공을 하고 또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기관을 얼마나 더 확충시켜서 집적시키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국 여기도 정부의 특화단지를 신청을 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대구에 지금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소한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포항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안동까지 나중에 연결시켜서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우수 인력, 우수 연구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구 경북 전체를 바이오 산업 기지화 하는 부분을 할 것이고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종 그 신약 디자인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모를 신청하거나 또 그린 바이오 신제품 품질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가 즉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도청에 가서 1조 5천억짜리 SK 에코플랜트와 같이 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조성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 유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경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정액을 해놨는데 그걸 대구가 따먹어 버렸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해놨으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따올 수 있도록 해서 포스텍의 인공지능 연구소 또 우리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또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 베더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AI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이 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도입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거의 필요한 에너지를 커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탈탄소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RE100, CF100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먼 거리 해상 풍력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 있는 각종 공장의 지붕이나 이 벽체에 태양광 에너지를 사업을 하는 문제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경쟁력이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더 큰 장기적으로는 대전에 있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을 우리 포항으로 유치를 하고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우리 지역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에 필요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지금 거의 다 꽉 차갑니다. 폴텍 내에 있는 거. 그 전에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학교 바깥에 만들어서 거기에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또 그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합치더라도 전부 차가지고 장소가 부족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중기부나 이런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같은 글로벌 산학협력관 스타트업 하는 데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 송도에 있는 해양 R&D 센터가 올해 준공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을 연구소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강서연구개발 특구가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2단계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산업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작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2차 전지 부분이 몇 년 만에 거의 몇 년 만에 27% 건 30%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수소, 바이오, AI, 빅데이터 사업, 산업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주축적으로 쌓고 어떤 거는 직접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생 활력입니다. 산단이 지금 우리가 1120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차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2차 전지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할 땅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MOU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 안 차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기업하고 약정이 실질적인 약정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하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이외에 새로운 한 10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봐서 확실한 장기적인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단지 확장,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에 필요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우리 전시 커맨센터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단계가 한 2026년 말경에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2단계 확장까지 해내면은 부산 백석호 전시 컨벤션 센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바로 우리 연길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명소, 세계적인 명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주변뿐만 아니라 포항 도심의 상권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마이스 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 기폭제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 전담 조직, 과단위 내지는 나중에 국단위 조직 또 이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법인 여기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뭐 산업박람회뿐만 아니라 경주가 요새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포항이 대대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산업, 문화, 경제 이런 거에 근본 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작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사업에 공모에 당첨이 돼서 하고 있지만은 또 부분적으로는 부처별로 공모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또 여러 철강 산단이 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죽도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포항사랑 상품권 전국적으로 좀 많이 줄여가는 추세지만은 우리는 올해도 2천억을 발행을 하고 온라인 판로나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방문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가족끼리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수산업도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서 스마트팜이나 인도어 팜과 같은 혁신마을을 조성을 하고
스마트 양식 장기에 작년에 연어 양식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주변 지역으로까지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고기가 바다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육상 양식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수산업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언면별로 기초생활 거점 육성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빨리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읍면동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가족행복센터를 개관한다든지 통합보훈회관을 준공한다든지 이런 걸 했었습니다만은 올해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스마트 원격 협진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여건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은 지금 서명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시의 인구를 또 중요한 산업을 유치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은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금 돼 있지만 더 확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 부분은 결국은 대학병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학병원 중에서도 아무렇게나 대학병원을 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희 동국대 대학병원이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10수년 전에. 그것은 뭐냐? 의과대학이 있더라도 훌륭한 의과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의과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의 중요성을 절감을 해서, 설림병원 사태가 있을 때, 약 한 7, 8년 전에, 일반 서울에 있는 연대병원이나 이런 거하고, 유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병원 다 지어주고, 자기들은 사람만 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오더라도 의과대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스텍의 의과대학이 생기면은 우리 포항과 주변 지역, 영덕, 울진, 청송, 경주 사람들이 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포스텍은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 의과대학을 만들면 서울대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포항에 치료하러 오러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것을 치료하러 오는 그런 병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을 걱정을 하고 하면서 우리 의과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포스텍 의과대학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대학에 의과대학 공공의대 만들었다 해보십시오. 그거 갈 것 같아요? 억지로 사람 붙들어 놓고 5년 10년은 붙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 사람을 거꾸로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중요한 산업이나 인재를 또 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포스텍의과대학은 우리 시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대책을 해결해 나가는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경기 이남에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그 표본 사업이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라고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 병원까지 만들어서 되면은 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고 우리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 과학자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길에 반대하는 사람은 포항 땅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사람, 시민,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시장만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목숨 걸고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후보들이 왜 여기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도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스텍 의과대학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후보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것 정도 돼야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또 포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우리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교육 발전 특구 또 글로컬 30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에 우리가 도전을 해서 꼭 따와야 됩니다. 글로컬 30은 1차적으로 작년에 한동대와 포스텍이 예비 진행이 됐는데 포스텍만 최종 통과됐습니다. 올해 한동대도 해당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기업과 함께 대학이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여기에도 저희들은 올해 발표되면은 우리 포항이 해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공모 선정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회발전 특구나 기업혁신파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포항이나 구미 같은데 이런 대도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제대로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 대학이 제대로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왜 우리는 아니구나 하는데 대학이 제대로 있는 지역이 아니고 기업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 이 글로벌 혁신파크나 기업발전 특구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가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에이 사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로까지도 올해는 70억을 투입을 해서 그린워크를 만들어서 그린에이 사업 확장을 시도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이 올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완공이 되면은 2차적으로 칠성천, 양학천, 두호천에 대해서도 확장시켜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고 지금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상생공원, 환호공원, 학산공원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언론에도 나오고 또 다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왜 그 산을 까매어 가지고 아파트만 자꾸 만드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봤습니다. 저거는 정부가 공원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돈에 들어서 다 만들 수가 없어서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일정 부분은 민간 개발을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를 사들여서 공원을 하는 사업을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은 30%까지 민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20% 이내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사업 자금을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이다. 공원을 난 개발을 방지를 하고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식물원을 만든다든지 지역민이 이용하기 좋은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끼워 넣어서 하기 때문에 다 되고 나면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그 다음에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파크 사업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올해 있을 총선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불필요한 잡음 또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충분한 사업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15, 16년, 2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면 골프장, 하나 골프장 유치 사업 엄청난 시민 반대, 특히 동해 주민들과 함께한 환경단체하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 10수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봐서 어떻습니까? 그게 그때는 그 골프장에 농약을 치면은 바다 고기가 다 죽고 주민들 환경 오염도 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골프장에 골프 다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장에 다 친환경 농약 쓰잖아요. 그게 맨발 걷고도 막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한번 잘못되니까 얼마만큼 오류를 범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에 하나 골프장이 제대로 지어지고 하나가 원래 추구하는 대로 리조트가 세워졌으면은 포항에는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이고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호미곶 쪽도 구동포구까지 해서 다른 리조트 내지는 관광단지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포항이 인구 50만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60만, 70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쭉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막연한 혐오 사업도 그런 혐오하는 것을 불식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만대교 올해 1350억이 들어갔습니다. 부가적으로 연결도로까지는 약 3300 몇십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가다가 본격적인 설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2024년 올해 턴키 발주를 하게 되면은 내년 정도는 착공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한 33년 향후 한 9년 10년 이내에 완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신공항을 만드는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어느 만큼 직선 도로, 고속도로, 철로를 놓느냐가 우리 지역 발전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산업은 공항을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공항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산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도와 국토부와 해서 철도,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차수판을 만든다든지 또 대피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천정비나 항사댐 건설이나 홍수 총세소 신설 건의를 통해서 안전도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부분은 우리 시립박물관이 작년에 문광부로부터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에 행안부에 그 투용자 심사가 끝나면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포항시립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2관도 올해 설계를 해서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생활체육시설들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우리 도시의 꿈입니다. 우선 산업구조는 첨단 신산업 위주로 다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 중에 앵커기업과 중심기업은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중 일자리 중에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데 그쪽 부분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그린에이 사업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인류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은 1000만 산업단지가 다 새롭게 조성할 그게 기업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인구 100만 도시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동해안의 거점 도시의 하나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사자성어입니다. 큰 희망, 대망, 큰 희망을 품고 거침없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올해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들을 꿈꾸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시민들과 함께 약진대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연초부터 기자회견 하신다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영일 만에 그 물류 여객을 좀 활성화하고 더하게 해서 이제 관광하고 크루즈하고 연계해서 좀 넓게 보면은 외국 극동아시아 쪽 전반적으로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울릉도 왕복하는 크루즈가 뭐 크지 않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야간에 그 승객들이 지금 현재 임시 가건물에 그게 외국의 배까지 수용을 하려면 수용 태세가 포항에서 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선 국내에서는 울릉도 배도 옳게 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마이스 산업 전시 컨벤션에 대해서 백스코와 같은 그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항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동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백스코만한 그 정도 전시 컨벤션이라면은 서울의 일상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부산 백스코 옆에 있는 울산에 있는 데하고 다 경쟁을 지금 해나가야 돼. 가동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0억, 2000억 들이가 포항에 한다고 한들 이게 그 국제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예산 투하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시 컨벤션 센터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포항-울산 고속도로 한 10년 전에만 원래 개통된 게 2015년도가 16년도인데 10년 전에만 개통됐으면 우리 포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시 컨벤션 센터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시대에 포스코에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세워주기로 했대요. 세워주지 아니라 세워주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시청의 국장들도 기억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야 뭐 그것보다도 우리 저 테크노파크 만들어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크노파크에 현물 출자를 했죠. 포스코가.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앞으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전시 컨벤션센터도 그 당시에 꼭 세웠더랬으면은 어떤 규모의 컨벤션센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시 컨벤션센터는 그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내야 되지만은 이게는 근본적으로 마중물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중물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쪽에 저는 언론인들 이렇게 쓸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포항어려운 올해 뭐 적자, 김천어려운 뭐 흑자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 아니 어려운이 여러분 흑자 내라고 어려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은 적자가 정상이에요. 얼마만큼 어떤 적자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흑자는 민간기업이 흑자 내는 거예요. 적자는 흑자를 이 공공기업이 자꾸 흑자를 많이 내면 안 돼요. LH가 한전이 흑자를 많이 내보세요. 그 부담에다가 들어가는 거 시민들한테 가지. 여러분 포항어려운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나중에 도에도
포항의료원은 있잖아요. 포항의 민간 의료를 하면서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 소아 응급.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처럼 그런 거. 도대체 포항에서는 해가 장사가 안 되는 의료 쪽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적자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 이 동남권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니 뭐 내과니 이런 거는 일반 병원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일반 병원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를 의료원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시건벤센터 역시 그거 자체로 흑자를 내는 게 아니라 적자를 내면서 얼마만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느냐가 그 기본 목적이지. 그 자체가 흑자 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서울의 코엑스 이외에는 백스코는 약간 다른 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이 내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돼. 그걸 해야 마중물 사업으로 다른 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이. 그렇기 때문에 전시건벤센터는 그렇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다에 딱 붙여지었기 때문에 전국 전시건벤센터 중에 바다하고 저렇게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앞으로 컨벤션 행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제 포럼을 하거나 이러면은 전부 가족들하고 같이 가요. 거기서 그 포럼을 2박 3일 하면은 가족들하고 해서 4박 5일 포함해서 온다고요. 가족들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고 나는 한 이틀 중에 거기 가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들하고 또 놀고 이렇게 되는 마이스 산업이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저게 컨벤션이 있어야 돼요. 컨벤션이 없었기 때문에 특급 호텔이 없는 거예요, 포항에. 특급 호텔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뭐 할 수 없는 거. 포스텍이나 뭐 발표할 때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경주 가잖아요. 대구 가거나 서울 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호텔 하나 없잖아요. 호텔에 봐야 비즈니스 호텔 들어오고. 그래서 컨벤션 센터는 충분히 들어오고 해안가에 또 해안가에 그렇게 세워놓으면 어디 갔노? 어디 갔겠네. 해안가에 세워놓으면은 저런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특급 호텔이 엄청나게 세워지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포항이 원래 관광할 수 있는 굉장한 관광도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땡겨먹는 산업, 철강산업, 바로 고중에 넣는 여기에 그 급급하다 보니까 관광이 굉장히 좋은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DNA도 잊어버리고 그건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좋은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을 다시가 지피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또 하나 뭐였죠? 물류활력. 예. 저쪽에 영일만항이 지금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러 관계가 안 좋잖아요. 미중 관계도 안 좋고 그게 직접 타격을 받는 게 우리가 영일만항입니다. 저것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에 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말고도 울릉도 가는 크루즈가 있지만은 그건 사실상 크루즈는 아니에요. 그건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여객선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크루즈는 여기에서 최소한 일본 서해안 주요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주요 지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는 정도의 그 크루즈라야 그야말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큰 타격을 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이렇게 북방 쪽이 좀 막히면서 저런 때 어느 땐가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한 기반은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지만은 풀리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확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